도 아는 척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K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요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어? K. 그리고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요 1번 삼각형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 1번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K는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 나 얘 세타라고 정의해야지.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분의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얘가 세타가 되면 요 맞은편에 있는 요 각의 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도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인 베타분의 K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에 의하면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인 세타로 바뀔 수 있지요. 맞나요? 예. 어머, 얘는 사인 세타로 바뀔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사인 알파를 구할 겁니다. 자, 올라가시면 되겠죠? 사인 알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야. 그럼 얘는 16분의 K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베타 올려버리면 얘는 다 옮겨져서 12분의 K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생님은 지금부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구할 겁니다. 자, 사인 알파는 16분의 K 사인 세타고 사인 베타는 12분의 K의 사인 세타이므로 똑같이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결국 12분의 16 몇 되겠습니까? 3분의 4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이 녀석 B예요, B.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 B라고 마저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제1법칙은 뭐냐면요. A는, 자, A 다음에 오는 문자 뭐야? B. B로 시작돼야 돼요. B 코사인 저거.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A는 했어. 내가 이제 B부터 시작해. B 코사인 요게 보이는 각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예요. 되겠습니까?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라고 그림을 보면서 식을 세우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B는 했어. 그럼 B 다음에 오는 문자 뭔데? C로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B를 구하려고 해. 근데 C가 보이네.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자, C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C 다음에 오는 문자 뭐가 가능해? A.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요. C는 A 코사인 몇? B 더하기 B 코사인 몇?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런 구조의 식이 다예요. 자, 그럼 공식 외워야겠죠? 자, 공식 두 번씩 읽으며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B 시작! B는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용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 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양끝각과 남은 두 변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놓고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출제자가 나한테 이렇게 노란 부분을 준 거야. 이 노란 부분의 정보를 모두 주면 나는 이 하얀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코사인 제1법칙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림 다 그리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코사인 제1법칙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얘도 똑같아요. 코사인 제1법칙의 증명 땡땡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옆에 적어 놓으세요. 땡땡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요거 A입니다. A 글자 안 보이는 거 채우시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냈어요. 자, A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내려서 BC와 만난 점을 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BD의 길이를 X라고 부르려고 해요. 자, 그리고 DC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부를 생각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코사인 제1법칙에선 A를 구할 때 요 두 개의 각을 이용해서 구하지. 그래서 코사인 B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B는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불러 몇 분의 몇이다? 코사인 B는 C분의 X 다예요. 오, X는 결국 C 코사인 B가 되겠구나. 네.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구하면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B분의 Y가 나와서 오, Y는 B 코사인 C이구나요. 자, 그런데 내가 A라는 녀석을 구하려고 봤더니 A는 뭐 더하기 뭐다? X 더하기 Y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다. 그런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맞출 거니까 A 다음에 뭐부터 오면 좋아? B부터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코사인 제2법칙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코사인 제2법칙 이런 겁니다.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요런 공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얘가 무슨 관계다? 대변 대각 관계다 라는 거.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A라는 문자 다음에 B가 와야 되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오고 얘를 보고 마이너스 2BC를 쓰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A를 보고 코사인 A 붙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식 만들 수 있겠다. 만약에 B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B의 제곱 다음에 오는 건 누가 돼야 돼? 불러 시작. C의 제곱. B 다음에 C가 오는 거잖아.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뒤에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2CA. 그리고 코사인 몇? B. 되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 써졌어. 2B 코사인. CC.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예요. 쏘리. 됐죠? 그럼 우리가 C의 제곱 가지고도 식 만들 수 있겠다. 불러볼까? 시작.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요 코사인 제2법칙의 용도 알아볼게요. 자, 다시 삼각형의 시작합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은 남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놓고 요렇게 남은 두 변하고요. 요 사이각을 알면 내가 요 편을 구할 수 있다. 요것이 바로 코사인 제2 법칙의 용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한 줄만 3번 읽으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한 번 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마지막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이미 요 과정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자유자재로 못 쓰면 뒤에 가서 삼각형 활용 하나도 못 풉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탄탄한 공식을 암기해야지 뒤에 가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죽어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2 법칙, 일명 코사인 제2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코사인 제2 법칙이 원래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 a의 제곱을 기준으로 시작!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였어요. 자, 변형 공식은 뭐냐면 얘를 빼놓고 다 이항을 시켜버리는 거야.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항을 이렇게 전부 다 통째로 이항을 해버릴게. 그러면 2bc 코사인 a는 얘부터 쓰겠습니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결국 코사인 a라는 것은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것이 바로 코사인 제2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 생각해보자. a가 보이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오는 문자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bc 있어. 그리고 이 bc를 보면서 위쪽 분자를 채웁니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빠진 거는 빼주죠. 마이너스 a의 제곱.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뭐가 된다? 불러. 시작!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b가 왔어요. 코사인 b 불러. 시작! 2ca 분의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코사인 c가 나왔어요. 불러. 시작! 2ab 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것이 바로 코사인 제2 법칙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코사인 제2 법칙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까? 예. 하나는 외우고 가자. 요거 하나만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코사인 a는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한 번 더. 코사인 a는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지막 코사인 a는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외우셨죠? 자, 그러면 이 코사인 제2 법칙의 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모두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모두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즉, 문제를 푸는데 세 변이 다 주어졌어. 이건 뭐야? 코사인 제2 법칙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랫줄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각을 변으로. 예, 각을 변으로. 뭐야? 각에 대한 정보를요,
변에 대한 길이만의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품고 있는 이 녀석을요. 변만으로 이루어진 녀석들로 바꾸는 거. 요럴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럴 때 사용한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몇 페이지? 예, 7페이지 되겠다요. 자,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미 수능에 한번 출제된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자, 수능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 증명은 자, 코사인 제2 법칙의 증명 적어 놓으세요. 좌표 평면 상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좌표 평면 상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증명할 거다? A가 둔각인 경우와 A가 예각인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증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각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둔각 삼각형이네. 각 A가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네. 이때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 만들려 했으니까 그래,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사인 A를 구해볼 거예요. 자,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에서요. 사인 A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인 A는 삼각함수의 정의 지금 상태에서 B, X, Y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사인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사인 A는 뭡니까? B분의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코사인 A는 뭡니까? B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분수 싫어하니까 Y는 B 사인 A, X는 B 코사인 A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건데 A의 제곱이 보여요. A는 이 녀석이지. 그러므로 나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야 되지.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요만큼의 길이는 좌표평면 주어졌다네. 뭐이 되겠어? Y 이렇게 되겠지. 이만큼의 길이는 Y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예,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냐면 대부분 애들이 여기서 X 이래서 틀렸어. 길이지. 얘는 좌표예요. 양수, 음수 다 가능한.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길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X 자체가 음수인데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야, 음수 안 돼. 음수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쇼 라는 양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뭐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c 전체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결국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y의 제곱을 b의 제곱 사인 제곱 a라고 쓸 수 있겠네요. b의 제곱 사인 제곱 a. 예. 그리고 x의 제곱은 얘를 이용해서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라고 쓸 수 있겠네요.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 그리고 마이너스 2c에다가 x 곱하면 b 코사인 a. 그리고 플러스 c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b의 제곱에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그리고 플러스 c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의 값은 항상 몇이다? 1이다. 그러므로 결국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예, 증명 중에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 라는 이 부분이 수능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예각 삼각형인 경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각 A가 90도보다 작을 때 역시 우리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예, 요 C의 좌표 x, y라고 좀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의 좌표 x, y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길이가 b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우리요 정의에 의해서 sin a 구하면 뭐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b분의 y. 코사인 a 뭐가 되겠어요? b분의 x. 그러므로 y는 b sin a, x는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겁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는 내가 여기네. a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 구하려면 요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요만큼의 길이 몇입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 요만큼의 길이는 y. 그러면 내가 필요한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c-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결국 a의 제곱은요 y의 제곱 플러스 c-x의 제곱이다. y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x의 제곱이다. 결국 b의 제곱 사인 제곱 a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c b 2cb 코사인 a, 그리고 x 제곱 자리에는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a를 넣으면 얘하고 얘는 계산하면 그냥 뭐가 된다? 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결국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코사인 제2 법칙이 만들어진다. 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나올 일은 없으니까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개념의 제목은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에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은 언제 하나로 결정이 되냐면요 세 변이 주어질 때. 우리 이런 거 보통 수학에서 SSS가 주어질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질 때. 두 변과 사이각. 우리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SA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질 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각형에서 두 각이 주어지면 남은 한 각은 우리가 절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사실은 이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한 변과 세 각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다시 이 얘기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진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다. 이거 뭡니까? ASA예요. SSS, SAS, ASA 이거 뭔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지. 맞습니까?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같다, 다르다, 개념적으로 같다예요. 어쨌든 이 경우에만 삼각형은 오직 한 개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결정 조건은 이런 건데 문제에서는 누가 중요한지 보도록 하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의한 삼각형의 개수라고 나왔어요. 자, 색깔 연필로 표시하셔야 돼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출제자에 의해서 모두 주어지는 경우, 일명 SSS인 경우에는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된다. 혹은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지는 SAS의 경우에는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된다. 혹은 한 변과요. 그냥 임의의 두 각이 주어진 거지. 두 각이 주어졌어요. 근데 얘는 사실 뭐와 같아? 계산하면 얘가 거저 나오지. 맞습니까? 그래서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진 경우. 하지만 사실은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진 경우. 하지만 사실은 뭐다? AS, A를 충족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삼각형은 한 개로 결정이 된다예요. 자, 그럼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이 된다라는 건 답이 한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쉽다, 어렵다? 쉽다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대로 나오면. 그런데요,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두 변이 주어졌는데 사이각이 주어졌으면 되게 좋았겠지. 사이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항상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5cm예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3cm인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저렇게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한각 30도를 줬어.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보세요. 오! 어머, 여기 30도구나 이랬는데 이 3이 이렇게 안쪽으로 3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여기에 있던 이 녀석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꺾어서 이쪽으로 3이라는 길이를 맞출 수도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와우, 삼각형이 몇 개가 가능하다? 두 개가 가능하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이 경우에는 답이 몇 개가 나오는 거다? 두 개가 나오므로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는 핵심은 이렇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충족해서 답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다. 바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요 녀석이다.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요 녀석이 훨씬 중요한 거야. 되겠습니까? 왜? 실수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주력으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세 각을 주어지는 경우예요.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엄청 조그만 삼각형에 야, 여기 90도야, 60도야, 30도야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좀 크게 바꿔가지고서 야, 여기 90도야, 60도야, 30도야. 더 크게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수히 많아요. 그럼 무수히 많은 경우는 시험에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시험은요. 이 쉬운 경우 혹은 이 어려운 경우 두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에 집중한다?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이 어려운 유형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시험 출제율, 시험이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파트예요. 결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녀석.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래서 다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다른 한각.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다른 한각.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인, 코사인 법칙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활용이 되는지 슬슬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삼각형을 풀어라. 자, 삼각형에 6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6요소는 뭐지? 편이 삼각형의 6요소는 뭐야? 세 세변과 세각이에요. 삼각형의 세변과 세각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데 이 6요소 중에서 3개의 요소를 주고 나머지 3개의 요소를 구하는 것을 삼각형을 푼다라고 한다. 삼각형을 푼다라고 한다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야, 삼각형을 풀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변 세각 중에서 몇 개의 조건을 던져줄 거다? 3개. 그 3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머지 3개를 구해내는 거. 이게 삼각형을 풀어라 예요. 되겠습니까?